안녕하세요.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변화, 제 수업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됐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통찰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전에 저는 몇 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온라인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많이 뒀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뒀기 때문에 개별 한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소셜한 부분, 관계적인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 지금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는 교육은 무엇일까? 선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가르치는 걸 그만두자. 이 아이는 제가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예요. 방학 특강도 듣고 수학과 고전도 듣고. 처음에 3월 달에는 계속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파이썬 너무 어렵다. 영문 자판 쓰면서 이제 짜증이 나고 이래서 제가 부모님께도 좀 자판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좀 권했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 아이가 이제 수학과 고전도 같이 듣고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어렵다고 하더니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게 느껴져요. 진도도 그리고 학습도 조금씩 하니까. 그리고 코드를 저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제가 보거든요. 근데 책 읽는 것과 이제 수학에서의 어떤 진도가 거의 나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아이를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딴짓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식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진도가 나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했으면 다 그 기록이 남는데 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어머니께서는 수학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이 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수가 좀 많고 또 틀리면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고 10문제 정도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해도 그걸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죠. 이걸 놓을 수 있을까? 부모님께서는 그랬는데 제가 상담 중에 그냥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일시적이든 애의 변화를 좀 모색해보자.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를 해서 아이의 변화를 모색해보자. 그러니까 요걸 좀 어머니께서 직접 어차피 효과가 없는 것이고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바꿔보자. 일단 그래서 드랍을 하셨어요. 우리의 방법은 아이의 성취를 느낄 만한 부분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 실수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실수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아이에게 인정해주고 성취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지를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어떤 퀴즈를 아이가 100점 받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러서 어떻게 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0점 받으려고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칭찬해 주는 거죠.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 너의 이런 모습이 너를 발전시킨다. 5월 평가를 봤는데 그래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나왔어요. 근데 그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89점 높은 점수로 올라갔어요. 그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노력 그리고 노력 끝에 오는 결과에 대한 성취 그리고 선생님으로부터 인정 그게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것이죠. 아주 잘했다고 해줬어요. 실수를 인식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는 태도 이것이 발전을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더 집중해서 보게 돼요. 부모님하고 상담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책을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님께도 했고 아이에게도 너 요즘 태도가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 그런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그런 환경보다는 뭐 지금은 칭찬할 거리를 우리가 서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엊그저께 이 아이가 파이썬 수업에서 시무룩해가지고 왔어요. 뭔가 아이들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 번 시도했을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짜증이 나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왜 에러가 나는지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코드를 쭉 봤는데 제가 직접 가르쳐주기보다는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떤 걸 보고 있느냐, 어떤 에러가 났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힌트 같은 것들 주고 내가 보기에는 너 이거 스스로 할 수가 있어. 네가 이 정도까지 코드를 짜왔기 때문에 잘 보고 네 스스로 한번 해봐. 생각해보고 정 안 되면 나한테 다시 와. 그렇게 했더니 걔가 수업 중에 혼자 열심히 하더라고요. 과제를 제출할 때 코멘트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문제를 내가 해결해서 너무 뿌듯하다. 자기 스스로 너무 뿌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것을 어머니께서 다 코멘트까지는 보시지 않을 거니까 아이가 저한테 준 코멘트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유하고 아이의 성취가 이와 같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즘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의 칭찬은 뭐냐면 다 과정상에서 노력하는 거. 그 노력의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자꾸 칭찬해 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가르치는 거 위주로 했을 때 지식을 전달하는 거 위주로 했을 때는 이런 게 보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예 안 가르쳐요. 아이들은 와가지고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고 과제를 제출하고 저는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의 과제 제출 내역과 기록들을 보고 칭찬할 포인트들을 찾는 거죠. 아이들은 또 퀴즈나 시험을 봐요. 그것이 성취를 이끌 수 있도록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과 얘기하는 1대1로 얘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님한테 전달할 것도 많아지고 또 부모님의 의지도 있고 아이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고 그거를 아이가 직접 그걸 생각해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아요. 잔소리로 알고 그런 얘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회피해버려요. 저는 이런 기록들을 계속 쌓아가려고 합니다. 아이하고 부모하고 또 저 자신에게. 즐거워요. 저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고 부모도 즐겁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